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9회차입니다. 오늘은 문제 정의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정의하기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실제로 정의해보는 방법들을 볼 텐데요.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느린 엘리베이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물주예요. 또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입자들이 느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느려요. 많이 기다려야 해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결하죠?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강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문제죠.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짜증이 나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럼 해결책도 간단하겠네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든가, 모터를 교체하든가, 또는 알고리즘을 개선해야죠. 그죠? 근데 진짜 그게 문제였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느린 엘리베이터에 불만을 갖는 표면적인 이유는 너무 느려서일 수 있겠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다른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표현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의 속도 자체가 차이가 정말 큰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몰이라던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사무실에서는 사실 엘리베이터의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자체를 가려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려서라기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이 진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겠죠? 엘리베이터 옆에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합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거나 나를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짧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문제 정의를 하게 되면 해결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거울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음악을 틀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나 요즘은 손 소독제 같은 것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할 일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이 짧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자,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지게 되죠. 이 얘기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볼게요. 버려지는 개에 대한 문제. 네. 이제 버려지는 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보호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버려지는 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람이 나빠서였을까요? 우리가 인간다움에 대한 혹은 동물들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서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결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버리지 않기 위한 동정심을 자극하는 뭔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데려가 달라고 입양 캠페인을 벌인다던가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보호소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버리는 개 버려지는 개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 버려지는 개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은 사실 놀랍게도 빈곤 때문이었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개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다던가 아니면 개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비들이 부족하게 됐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빈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가족이 애완동물을 넘겨주려고 들어올 때마다 직원이 가족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은지 아닌지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만약에 나는 여전히 개를 기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한다던가 사료비를 지원한다던가 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고서 자신의 집에서 개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입양 보호소의 비용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쉼터 공간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책임에 대한 의식도 같이 깨우게 됩니다. 우리 버려지는 개에 대한 문제는 개 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될 문제다. 예, 그게 빈곤의 문제라면.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동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비용을 약 $60까지 낮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전엔 $85가 들었다고 해요. 개 한 마리당.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다른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네, 문제 정의하기에 요 장표를 보시면 진짜 문제, 즉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해 공감을 통해 나온 여러 가설들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확인한 가설들을 문장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 싱킹에서는 이것을 POV, Point of View라고 합니다. 좀 더 살을 붙여 해석을 하자면 고객 관점의 문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고객의 니즈와 인사이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고객, 즉 사용자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에 대해서 좀 민감한 고객들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민감한 고객들을 만족시키면 민감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들의 충족되지 않은 니즈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인사이트가 있는가? 예, 고객이 얻게 될 감동할 만한 가치를 작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강력한 감동 가치를 느껴야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고객들의 강력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이 바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강력한 감동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고객 관점의 문제 정의,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티스 서비스입니다. OTT는 넷플릭스, 왓챠 같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OTT 서비스의 문제 정의를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26세의 싱글맘. 두 번째, 원하는 상태는 새롭고 재미있는 컨텐츠에 액세스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긴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딸을 보살피며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객과 원하는 상태와 이유를 정의하면 이것에 따른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소비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새롭고 재미있는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까? 뭐 이런 어떠한 아이디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벽 배송 한 끼 반찬 서비스라는 겁니다. 고객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35세의 5년차 직장인이자 3세 아이의 엄마. 원하는 상태는 출근 전 남편과 아이에게 바로 조리된 것과 같은 식사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유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싶지만 아침잠을 더 자고 싶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하면 바로 조리된 것과 같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의 건강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창업자분들께서 직접 POV 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여기에 고객과 고객의 필요와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나의 창업에 대해 좀 더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즉 고객 중심에서 모두 생각하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잠시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빈 종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회차에서는 고객 관점으로 문제 정의하기를 실제로 해보는 것, 그리고 그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